저는 첫 번째 전략이 잘못됐다고 봐요. 네. 아니 불과 1년 전에 180석을 얻은 정당이 어떻게 1년 뒤에 투표율이 낮으면은 지지층이 결집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투표율이 낮길 바라는 여당이 어떻게 선거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아쉬운 대목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들이켜보면 딱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윤 갈등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사퇴까지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민심의 폭발인 LH 사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만했다. 즉 검찰 갈등에서 박범계 장관이 들어섰을 때 저는 그걸 수습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결국은 사퇴하게 만들고 그 사태가 LH 사태와 맞물리면서 거대한 바람이 됐거든요. 또 LH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원칙에도 맞지만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했다라면은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그런 점에서 여당의 대응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많았다. 네. 무엇보다도 원팀이라는 이름하에 당내의 비판의 목소리를 갖다가 잠재웠던 거. 이게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금태섭, 그 다음에 국민들의 좀 뭔가 새로운 얼굴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유치원 3법 때문에 얼마나 스타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당에서 목소리를 못 내요. 이런 당이 과연 미래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인기를 지금 못 얻고 있는데 그럼 다음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다음 정책을 내놓을 사람을 원팀이라는 미명하에 당내 신선한 목소리, 새로운 목소리를 갖다가 아예 싹을 밟아놨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민주당 지도부가 제일 잘못한 점은 선거의 징계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싹을 키워놓지 못한 내년에 먹을 식량 씨앗을 갖다가 준비하지 못한 게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당 내부의 쓴소리,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것,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부를 혁신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면서 어떤 재건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선거 정치의 결과는 참 냉정하죠. 지금 민주당이 참패는 그 원인을 찾으면 100가지가 넘을 겁니다. 네. 100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만큼 냉정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선거에 임했어야 하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조만간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뽑을 것이고요. 또 청와대도 대대적인 국정 쇄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에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청와대 다르고 민주당 목소리 다르면은 레임덕으로 갑니다. 청와대에 그래서 정무수석이 있고요. 민주당에도 청와대와 소통하는 창구가 항상 있습니다. 당정청 회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내밀하게 몇 사람만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면에서 일단 청와대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열려있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첫 번째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당내에 특정 계파 중심 이름이 나와서는 안 돼요. 제발 친문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친박만큼이나 듣기가 지겨운 단어입니다. 친문. 실제로 친문이 있습니다. 지금. 친문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더 나아가서 내년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워딩을 자꾸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의 몫이에요. 두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정말 인물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민주당에도 은근히 국민 밉상이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싶은 사람들은 좀 전략적으로도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국민들은 그분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뭐 4선, 5선 돼가지고 유명하고 큰 힘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알아서 뒤로 빠져줘야 돼요. 앞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용진 등등 꼭 그 사람만 집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에 나와서 친문이 아니라도 초선 재선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뭔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개혁 정책은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안 되겠네 하는 순간에 이 정권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을 소진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혁 정책을 이제는 좀 더 정교하게 네. 그냥 나와서 목소리만 내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건 안 하느니 못한 거예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은 당정청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있고 국회에도 의석이 180석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도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30% 남아 있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런 힘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런 개혁 정책을 이제는 좀 더 설계부터 마지막에 로드맵까지 꼼꼼하게 책임져 나간다고 얘기하면은 돌아갔던 민심 이전은 다시 문재인 정부를 향할 수가 있다고. 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이 앞으로 민주당 새 지도부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과제와 숙제 11개월 안에 행하고 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또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이번 재보선 국면에서 사실은 진정한 승자가 한 명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오늘 당과 이별했습니다. 퇴임사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투성입니다.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여있는 정당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모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이제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을 얘기하려면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은 떠납니다만 분명히 대권 가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당 내에서는 다시 어떤 그 대표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향후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 대목도 좀 잘 봐야 될 게요. 네. 좀 냉정하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 체제가 10개월째거든요. 엄청 긴 시간입니다. 비대위. 네. 비대위가 이미 일상화돼 버린 정당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로 잘했다고 하는 분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본인도 압니다. 그래서 나갈 때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을 이 정도 수습을 했고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공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뭐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 붙잡으면은 이 정당도 망하는 겁니다. 네. 공을 이루었으면은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는 김종인 없는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괜찮은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구태들이 나와서 이전에 한나라당 수준으로 되돌리면은 이 정당은 망하는 겁니다. 다시 내부에서 그동안에 지금의 이른바 신지루 김종인 위원장 체제 속에서의 지도부라든지 또는 당내 초재선 그룹에서 이번에 역할을 많이 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또 오세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 지도부를 꾸리고 여기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어떤 역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도와달라.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등판하면은 모양새도 좋고 관심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비대위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도 당 앞에 별로 없어요. 그때는 저런 나타나는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국민들의 박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떠나야 된다. 지금은 더 이상 김종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김종인 없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판을 만들고 야권의 빅텐트를 만들어서 대선 판세를 더 키워나가고 당내 인재들 규합을 해서 당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김종인 위원장을 호출해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체제를 청산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어떤 수권 정당, 대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의 승리가 사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못해서 얻은 반사 이익이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떤 방향을 도모해야 됩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2달 전을 돌이켜보면은요. 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토하지 않았으면 이미 2달 전에 없어질 당입니다.
이번 선거와 함께 국민의힘은 아마 사라질 정당이었습니다. 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도로 뭐 한국당 또는 도로 새누리당 돌아가면 네. 앞으로 몇 달 안에 또 없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경고한 거거든요. 너네 안 바뀌면 다음은 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함께 전 총장과 함께 제3지대 선언을 하면은요, 여론은 급격하게 제3지대로 꼭 쏠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초선 의원 50명,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다. 그다음에 쇄신을 촉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런 뭐 예를 들어 5.18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호남에 대한 구애, 그리고 뭐 정책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신선한 협조, 그리고 외연 확장 이런 부분들, 김종인 위원장이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대선판에서 저는 국민의힘은 또 소멸될 수도 있다. 2달 전을 돌이켜봐라.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갈 일은 뻔합니다. 윤 총장과 함께 새로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민주당과 똑같은 꼴이 될 겁니다.